그래서 제목은 네 번째 재판 늦었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시작해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본인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이 대북, 방북을 추진했고 그 돈을 이화영을 통해 김성태로 하여금 내게 했다라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이른바 제3자 뇌물. 함께 보시죠. 제3자 뇌물 수수,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등을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습니다. 가장 큰 건 제3자 뇌물이겠죠.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를 쌍방울에게 대신 내게 했다. 대납! 그리고 잘 알려지다시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야 할 방북 비용, 북한이 바가지 씌워서 요구한 300만 달러, 애초에 500만 달러를 불렀는데 그것도 김성태가 300만 달러로 깎았는데 그것도 바가지죠. 그거를 김성태에게 대신 내게 했다.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저 돈을 북한 측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 통일부 승인 없이 실시됐다. 남북교류법, 협력법 위반 등등을 적용했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 중에서 제3자 뇌물 혐의가 가장 크잖아요.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잠재적인 대권 후보가 1심 판결문 내용, 어제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에도 나왔는데 딱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나만 쏙 빼고 간다는 거예요. 최문순, 박원순도 데려가는데 나는 쏙 뺐네? 그래서 당시 언론 보도가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차기 대권 구도로 박원순을 약점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가운데 대권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로 하여금 김성태와 같이 방북을 본격적으로 타진했는데 그 돈을 김성태에게 내게 했다. 이게 제3자 뇌물 혐의죠. 앵커가 잘 설명했습니까?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요?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대신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돈을 준 게 아니고 이제 북한에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죄인데 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이재명 대표의 목을 옥죄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냐면 지금 4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기소된 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게 이제 한 개로 재판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사실관계를 지금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는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말이 많던 유진교사 문제, 검사 사칭과 관련된 이제 그 부분은 영장 판사도 소명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뭐 거의 유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것보다 제3자 뇌물죄를 더 크게 보느냐? 유준 교사는 벌금형도 나올 수 있어요. 처벌이 그렇죠. 처벌 수위가 판사의 않다. 어떤 생각에 따라서 네. 형량이 움푹짐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기소된 제3자 뇌물죄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유준 교사 못지않게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판결문 내용에 이재명 대표와 공모했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왜 이화영이 북한에다 돈을 주게 했는가? 그것은 이재명 대표와 다 연결고리에 있어요.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그 돈이 넘어갔다라는 게 그렇죠. 1심 재판부의 핵심 판단.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까지 한 번도 평화부지사는 직함이 없었는데 경기도만 평화부지사 만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대북교류를 해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1심 판결에서는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간접적인 문구가 다 나와 있고 또 증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죠. 보고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통화한 내역 2번도 있지만 17번의 출장 보고서가 있어요. 이제 그 출장 보고서 갔다 와서 출장 갈 때는 북한 갔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갔다 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또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러면 도지사가 그걸 결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이 김성태의 신빙성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증거가 모순되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이 1심 판결문이기 때문에 일단 유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4개의 사건 중에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유죄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형량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뇌물죄가 5억 이상이 넘으면 지금 이 제3자 뇌물죄가 특가법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면 최저형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야. 그러면 판사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판사의 재량으로 한번 봐주면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하는 선고할 수 없고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유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범죄고 두 번째는 형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제3자 뇌물죄 하나만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의 운신이랄지 대선이랄지 향후에 있어서 어떤 행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과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김성태가 돈을 건넨 것은 아니다라고 1심 재판부 판결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화영에게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급기야는 이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전후 그 즈음에 경기도가 북한에 보냈던 공문에 찍혀 있는 경기도지사 직인도 이화영이 나 몰래 찍었다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인 안영환 전 의원께서는 네. 뭐 당에 계실 때도 중직을 맡았었지만 방통위 부위원장을 했잖아요. 이 경기도지사의 직인 방북과 관련된 북한에 보내는 공문 그 직인을 부지사가 지사 몰래 찍을 수도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예. 부지사가 그것처럼 중체화된 문제에 사실 이 대북 문제는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에게는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통령 또 관련 그 정치인들이 예. 대북 문제에 관해서 뭔가 뚫으면은 굉장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가중치 이상의 네.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의 특징인데 아까 앵커도 잠시 설명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할 때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경기도 강원도지사만 데려갔어요. 같이 갔어요. 가장 인구가 많은 큰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대북 북한 접경 지역인 경기도지사를 빼고 갔다? 얼마나 본인은 안달이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직접이라도 접촉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뭐 이제 북한에서 인사들이 이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최하는 회의에 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 육로로 가고 싶다. 육로로 가면 상징적이잖아요. 대개는 베이징 통해서 평양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육로로 가고 싶다 했더니 북한 측에서 인사가 그건 어렵다. 대신 헬기 타고 평양 가서 벤츠로 모시겠다. 어허.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최신 헬기 그냥 헬기도 네. 아니고. 그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북 뭐 방북비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예. 쌍방울 회장이. 자,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스마트팜 관련 무려 500만 달러가 갔는데 그걸 몰랐다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사는 겁니다. 물론 2심, 3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심 재판부는 몰랐을 리가 없다는 뉘앙스의 판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사건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재명 당 대표의 개입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난 몰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난 몰랐다. 네. 직인도 네. 이화영이 직인 찍어둔 공문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나 몰래 추진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을 잘 아는 분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떤 얘기요? 이재명 대표는 아는 것도 모른다. 알고도 몰랐다. 모른 척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한다. 예.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안영환 의원님 개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행사의 대북 행사를 도지사 보고 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게 안영환 전 의원님의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과거 재판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반박했다는 겁니다.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지 않냐. 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도지사가 직접 결제한 건 아니다.
라는 반박인데 어허. 자, 김정희님. 네. 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문 이게 지금 다 공개가 됐어요. 대북송금은 그 공문이 오고 가는 시점에 맞춰서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 1심 재판부도 인정한 거고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운전면허증까지 나오면서 저 직인은 내가 모르는 직인이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은 부인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제 검찰 출신 변호인이고 또 이번에 이제 의원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변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재판부는 또 향후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운전면허증과 경기도 공문은 다르다고 봐야죠.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재판부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몇 가지 문제점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쌍방울이 대납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들들 볶으면서 와글와글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완전히 실종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에 돈을 줬다. 이 문제로 이제 이게 사건이 완전히 이제 둔갑해 버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건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여부가 있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SNS에 올린 것도 그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서 이제 같이 붙여서 올렸잖아요. 국정원 그러니까 문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안부수 회장이 처음에 증언이 바뀐 그 시점이 쌍방울로부터 어떤 4억인지 한 오피스텔 받았다. 그 금품을 이제 수수하고 나서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작이고 위증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국정원 문건인데 국정원 문건 다 분석했다더라라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얘기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부분은 조금 칭서봉대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문건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는 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박지원 이제 22대 의원 되셨는데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사실 민주당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네. 물론 그때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를 북한에 돈을 주고 이런 거래한다는 거에 자체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고도 이걸 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주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따져보자. 제가 궁금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셨잖아요. 네. 왜 경기지사는 적경 지역도 많고 한데 왜 빼고 갔을까? 왜 빼고 갔는지에 대해서 좀 쓰시지 왜 안 쓰셨을까요? 궁금하고요. 작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 때 예. 이재명 대표가 가면서 도정을 다 알지는 못한다. 네. 저는 몰랐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고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은 왜 바로 기소하지 못했는가라는 것도 남아있죠. 아마도 이제 이화영 유죄 판결을 기다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따져볼 점은 좀 많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운전면허증에 찍힌 경찰청장 직인과 당시 방북 공문에 찍힌 경기도지사의 직인 이건 성격은 다르다. 요약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받는 여러 혐의 중에서 고 김문기 씨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김성태의 존재와 송금한 돈에 대해서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이제는 공문에 찍힌 지사 직인도 모르는 직인이다. 내가 찍은 직인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김성태와의 통해도 기억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건데 저기 법정에서요. 모르는 게 좀 많아서 피고인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모른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 기억이 없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네네. 어입니다. 모른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본인이 이런 이야기했죠. 성남시장 시절에 100만 원도 나는 내 결제를 받지 않고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그런 얘기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지금 500만 달러면은 뭐 한 우리 돈 65억 이상의 한 돈이 오고 갔는데 그것도 북한에 갔는데 뭐 조그마한 무슨
행사에 쓰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가는데 그걸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네.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직인, 경기도지사 직인. 이재명 대표가 직인조차 부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언론에서 법조계의 견해를 인터뷰했는데 만약에 그 직인과 이화영 지사, 부지사가 추진했던 경기도지사의 이 방북 등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인정하게 된다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